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기원전 312년 로마 제국은 수도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 남부를 잇는 아피아가도를 시작으로 저 멀리 유럽 대륙 본토는 물론 지금의 영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무려 85,000km가 넘는 규격화된 도로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로마군 공병대는 땅을 판 후 먼저 모래를 깔고 그것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정해진 자갈과 돌의 크기를 순서에 따라 깔아놓음으로써 200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그 모습을 지키고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위대한 도로를 이용해 군사적으로 빠른 침투와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군수물자도 신속하게 옮길 수 있었죠. 거기에 드넓은 그들의 영토 곳곳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대량으로 빠르게 수송할 수 있어 경제적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가 아주 잘 만든 이 도로는 유럽 언어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영어 전치사 via는 라틴어의 도로에서 파생된 것이며 이탈리아에선 현재도 도로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거기에 라틴어 스트라타는 영어 스트릿은 물론 유럽 각국의 길을 의미하는 단어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럼 조선은 어땠을까요? 숙종은 말했었습니다. 치도병과 지대기. 군사적 요인으로 적이나 반란군들이 길을 통해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여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강원도 횡성 출신이며 그곳의 관찰사였던 고영사는 사제를 털어 대관령을 넘을 수 있는 좁은 길을 무마차가 넘을 수 있게 확장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데, 그가 죽고 110년 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주문진을 통해 대관령을 넘어 한양에 재빨리 입성한 것을 두고 인조는 이에 격분해 고영산의 무덤을 파 불안정치했습니다. 한양의 대로 몇 곳을 빼곤 조선 방방곡곡을 제대로 이어주는 도로는 물론 아예 제대로 된 길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라 수레가 아닌 지게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니 당연히 물자 수송의 양과 속도 면에서 다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위 사례에서 봤듯이 잘 닦인 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발전시켜 번영한 로마 제국과 사실 비교하기도 미안한 조선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로마처럼 체계화된 도로가 국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두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와 아이젠하워입니다. 1967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열흘간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곳에서 1932년 준공된 아우토반의 첫 구간인 본 쾰른 구간을 시속 100km를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달리며 어떠한 곳보다 이 고속화도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배경훈 박사의 회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아우토반 중간에 내려 약 10분간 노면과 중앙분리대, 도차시설 등을 직접 보고 만지며 서독 정부 관계자의 건설 비용과 기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를 만나서는 이에 대해 조언을 얻었는데요. 나치는 인류엔 적이었지만 독일에는 아우토반을 남겼다. 분단국으로 공산화를 막는 것은 경제개발이 급선무다라는 그의 조언을 세심히 들은 박 대통령은 고속도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당연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들어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거기에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빌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조사관이 당시 서울과 부산 중간 지점에서 일주일간 차가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확인하고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대일 청구권 비용과 자체 조달로 1968년 2월 힘겹게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빠른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는 완공되며 서울과 부산의 1일 생활권이라는 현실을 달성함과 동시에 인적 물류교류의 가속화와 대량화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 지도자의 통찰력과 추진력에 더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과 같은 여러 기업가들의 사업보국 정신과 2년 5개월의 건설 과정 중 연인원 900만 명이 동원됐으며 77명의 국민이 목숨까지 잃으며 만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자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 연합군 총사령관이자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현재 이 대륙을 거미줄망처럼 연결하고 있는 미국의 고속도로는 IHS, 일명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 정식 명칭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미 주간 방위 고속도로망입니다. 이 공식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로마가 그랬듯 군사적 목적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16년 기준으로 48,000마일이 넘는 길이를 자랑하는 이 고속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앞장섰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3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919년) 여름, 중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미 육군 최초로 실시된 대륙횡단 차량 호송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장교 24명과 대원 258명을 태운 군 수송 차량 81대가 참여한 이 호송 작전은 미국 동부 수도 워싱턴 DC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3,251마일을 61일 동안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목적은 전시 상황이 발발했을 때 미군의 병력 및 장비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호송 작전에서 아이젠하워 중령은 도로의 폭과 상태를 보며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로 진격하며 만났던 아우토반에 대한 짧은 소회를 대통령 회고록에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독일 및 유럽의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며 얻은 경험을 대통령이 된 후 미국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에 접목시켰습니다. 6.25가 한창인 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소련과의 냉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그 시기인 1953년 8월 12일 소련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에 미국은 더욱 경계의식과 함께 소련의 미국에 대한 핵폭탄 투하에 대비해 여러 방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당시 미국 전역 대도시 권역의 7천만 인구가 소련의 전략무기 공격을 받을 징후가 있거나 실제 투하될 경우 긴급히 그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데 그 당시 이에 대한 완벽한 도로망이 갖춰져 있지 않았죠. 아이젠하워가 직접 겪은 두 사례와 냉전시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결합해 철두철미하게 구상해낸 전미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1956년 6월 29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미 주간 고속도로법을 제정하며 지금의 미국 고속도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도로의 중요성을 그 옛날 알았고 그것을 통해 번영했던 로마와 20세기 대한민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의 도로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고속도로, 빗발치는 반대를 이겨낸 한 남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에선 고속도로는 언제쯤 생겼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